항상 저희가 진료 중에도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부분인데, 간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켜 독성 간염을 일으키고 때로는 정격성 간부정증을 유발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담체 외과 전문의 이승재입니다. 간질환의 경우 간이 손상받게 되면은 간세포가 파괴되면서 간섬유화증이 우선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간 손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간섬유화가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상태가 되면서 간이 딱딱해지고 간 기능을 잃게 되는 간경화 또는 간경변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한 피로감이라든가 복부 불편감 정도의 특정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간 질환이 많이 진행되어 간 경변증이 심화된 경우에는 복수가 찬다든가 아니면 황달이 발생한다든가 아니면은 간섬 혼수 같이 심각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고, 또한 정맥류 출혈 같은 증상으로 인해서 토혈이나 하혈 같은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성질환은 말 그대로 갑작스럽게 발생한 간질환이고, 만성질환은 이런 급성질환이 지속되는 상황을 얘기하는데, 보통은 6개월 기준으로 만성과 급성을 나누게 됩니다. 대부분의 만성 간질환들은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같은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들에게서 발생하고, 지속적인 알코올 섭취 같은 것들 역시 만성 간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방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정상적인 간에도 5% 정도의 지방이 있는데, 그 이상으로 간의 지방 비율이 늘어나는 경우를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음주, 비만, 고지혈증, 당뇨 같은 4가지 원인이 지방간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간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초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지방간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이것이 만성 염증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만성 염증은 아까 말씀드린 간의 섬유화 그리고 간 경변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반 분들이 간 수치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혈액 검사상에서 AST, ALT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아스파테이트 아미노 전이 효소 그리고 알라닌 아미노 전이 효소라는 이 혈액 검사들을 아마 통칭해서 이렇게 간 수치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치들은 급성 간 손상이 있을 때만 상승되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 손상 이상의 급성 간 질환이 있을 때는 수치가 올라가게 되지만, 오히려 이러한 간 질환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성 간 질환 환자에서는 이런 수치들은 정상인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따라서 간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이 간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방간 발생을 높일 수 있는 위험 인자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간 건강을 지키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 음주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고, 과체중 역시 지방간의 발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체중 조절 역시 일상생활에서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 혈당 수치와 고지혈 수치를 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계신 보균자 환자라고 한다면은 6개월에 한 번씩 간 초음파 검사와 함께 혈액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저희가 진료 중에도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부분인데, 간에서 이러한 식품이나 약물의 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러한 것들이 간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켜 독성 간염을 일으키고 때로는 정격성 간부정증을 유발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러한 식품들은 항상 식품안전처에서 검증된 식품이나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평소 간 질환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품이나 식품들을 무분별하게 복용하시기보다는 가까운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의사 및 한의사와 상의한 이후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재생이 가능한 장기입니다. 따라서 적당한 간 손상은 정상적인 간으로 회복이 되지만, 일정 기준을 넘어서게 된다면 간은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완전히 간 기능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적절한 음주나 적절한 체중 관리를 통해서 간 건강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똑똑한 정책 브리퍼. 국민을 위한 의료 안전망. 재난적 의료비를 소개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어떤 경우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2022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소득 하위는 50% 이하, 대상자의 재산 과세 표준액 7억 원 이하,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 금액 초과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5천만 원. 소득 수준과 의료비 부담 수준에 따라서 50에서 80%까지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꼭 기억하세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똑딱 5분 100세 건강이 함께합니다.